10년 전쯤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주의 빨간 일기장 유행.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 일기장에 적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걸린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이게 당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죽게 된다는 내용의 일본 영화 데스노트를 흉내낸 일기장이었다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아주 인기리에 팔렸다는 뉴스가 조금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슴속에 자라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폭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갖게 되는데요. 자, 만약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번 비밀의 문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その呪いにかかっている私の呪いを解いて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행하는 저주. 오랜 역사만큼이나 저주의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바로 저주 인형을 사용한 저주인데요. 조선시대 장희빈이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인현황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몇 년 전에도 저주 인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홍대에서 발견됐다는 인형을 두고 사람들은 저주 인형이라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최근에도 다양한 저주 인형들이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 인형은 정말로 저주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저주를 당하는 건 더더욱 끔찍한 일일 겁니다. 저주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한 2년 전쯤에 동창생이 저한테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주를 당한 윤경 씨와 저주를 건 친구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일들로 삐걱거리며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아주 성적 문제부터 취업 준비, 하다못해 남자친구까지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 없었으면은 연락처조차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어요. 혹시 너 주변에 너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랑 그렇게 앙숙이었던 친구가 떠올라서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근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설마 했지만 혹시나 싶어 직접 동창을 만나 따져 물어본 결과 친구는 실제로 저주 인형을 사용해 윤경 씨에게 저주를 건 적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경 씨의 이름을 붙인 저주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윤경 씨가 잘못되길 빌었다는 동창. 아무리 그래도 친구에게 자신이 저주의 대상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소름 끼치고 그 저주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프거나 잘못됐으면 저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 후로 그 친구랑은 좀 연락하고 지내나요? 아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그때 이후로는 연락 안 해요. 피디님 같으면 연락하고 싶겠어요?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어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저주 인형. 이 저주 인형을 이용하면 정말로 저주가 이루어지는 걸까? 의문을 풀기 위해 제작진은
인천의 유명한 만신인 월명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속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주 인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주 인형 아시잖아요. 그거를 무속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나 이런 인형을 그 뭐 저주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쓰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쓰는 거는 그런 이제 액맥이나 이렇게 좀 뭐 막아주거나 그 망제가 뭐를 할 때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한을 풀어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지. 평들이 어떻게 저기 할지 모르니까 안 좋은 데 쓰는 걸로 아는데 절대 아니에요. 좋은 데 쓰는 거야 그게. 그러면 지푸라기 인형이라고 해서 다 저주 인형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넣고 이름을 쓰면 정말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효력이 있나요? 절대 그러진 않아. 그런 거를 해서 손톱 발톱 다 이런 거는 손톱 잘라서 뭐 해주고 머리카락 잘라서 뭐 해주고 하는 거는 모든 안 좋은 거를 액맥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 손톱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건 뭐 머리카락 넣고 손톱 갖다 집어넣고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죽게? 이게 결국은 끝에 가서 누가 잘못되는 거야?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 죄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벌전이 떨어지게 돼 있어. 월명사에게 저주 인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문득 생각난 저주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홍대에서 발견된 한 인형의 사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보기만 해도 저주가 걸린다는 저주 인형이라며 무서워했는데요. 정말 보기만 해도 저주에 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우선 월명사에게 홍대 저주 인형의 사진을 보여주어 봤는데요. 그녀의 의견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어디 누구를 향하여 누구네 집 근방에다가 그 길목에 하는 거는 이거 보면 놀랄 거냐.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집에 그 근방에다가 길에다가 이런 저기를 한 것 같아. 선생님 보시기엔 저주 인형인 거 그렇지. 그런 저주 인형을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보기만 해도 저주가 걸릴 수가 있나요? 보기만 해도 걸릴 수가 있는 거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인형이란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거는 좀 상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지. 잘못하다 운 나쁘면. 그렇지. 그러면 이 마법에 뭐에 걸린 거 모양. 이상한 행동 안 하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 하는 거고 어른한테 주더라도 그 막 귀신처럼 귀신들이 보듯이 옆 눈으로 막 향하면서 막 이런 저기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프다고만 생각 안 하자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그래서 그런 데 썼을 것 같아. 어느 집에 옥상에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 이제 해서 이제 막 뭐 난방도 입히고 마이도 걸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남이 집 옥상에 있었던 거야. 누가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해서 그 집이 잘못되라고 한 게 아니라 비방을 하기 위해서 아마 던졌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아팠던 거야. 아팠어. 그러니까 그 집에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으려니까 골로 떨어졌겠지. 그래갖고서 막 못 일어난다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뭐가 저기 한지 나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야 너네 집에 그 뭐 암만 이러저러한 게 거기다 너하고 왼수 지은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 왼수 지을 사람이 뭐가 있겠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말하기도 힘들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르다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 옥상 올라왔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봤을 때는 기절했겠지. 못 보고 있었던 건데 그 상태에서 아파서 병원 갈 힘도 없다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얼른 이제 잠깐 뭐 준비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둘러내서 그 들고 나와서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오시다. 그러니까는 이게 상거리,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넓은 데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가시오 하고 이제 거기서 풀어서 딱 던지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귀에서 뭐가 이게 뭐 바람 이게 어디 산에 높은 데 가면 이게 막히잖아. 막히다가 좀 내려오면 거기 그 고지대 내려오면 이게 픽 하고 터지듯이
그런 걸 느꼈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막걸리 뿌려서 다 뿌려서 저기를 했는데, 에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누구를 비방하느라 해가지고 여기 떨어졌나 해가지고 해서 보냈지. 그래 그러고 나니까는 착 귀에서 착 바람 나더지. 인형에 위해를 가해 상대에게도 같은 재액을 내려준다는 저주 인형. 이 저주 인형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다는 사례자와 월명사의 상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때문에 왔어? 뭐가 힘들어서 왔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네. 응. 그러니까 직장 상사분께서 응. 진짜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너무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본인을.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럼 그거 그만두지 왜? 그만두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서 지금 어디 이직하기에도 사실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견뎌보고 있는데 이게 막 직장 그분이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이신데 한 번은 외근 나가는데 이제 저랑 실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계신데 차를 타고 가는데 실장님이 이제는 먼저 내리시고 저는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대표님 운전을 하시고 대표님께서 실장님 내리셨으니까 그 앞자리로 넘어와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운전하시면 약간 깜빡 졸음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사실 실장님 내렸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제가 또 앉는 것도 사실 좀 깨름직한 게 대표님께서 가끔 좀 피곤하시고 그러면 야 손 주물러봐 어깨 주물러봐 이런 걸 너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또 앞자리로 가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약간의 거부 의사를 말했거든요. 죄송한데 뒤에서 대표님께서 좀 힘드시거나 졸리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뒤에서 케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너는 사회생활 그따위로 하냐고 너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갑자기 한 200km? 갑자기 막 달리시는 거예요. 차를 막 달리는 네네. 거야. 정말 어디 가서 그런 욕 잘 안 듣는데 대표님이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2년 전이야 씨발 막 이런 소리를 갑자기 내뱉으시는 거예요. 아니 직원한테 그런 욕을 해? 네, 막. 상사로서는 상사감이 안 되네. 네. 근데 우리 선영이를 보니까 네. 그 사람이 믿고 죽이고 싶고 진짜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저기 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나쁘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런 본인은 지금 막 가슴이 떨릴 정도로 이가 갈릴 거 아니야.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 그 자체를 본인이 네. 우리 선영 씨가 네네. 이 사람을 진짜 어떻게든지 좀 내가 좀 뭔가 좀 복수하고 싶고 네. 뭔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쵸, 막 그렇지. 치고 떨리니까. 너무 무시당하고. 그쵸. 그런데 이게 있어. 그 사람한테 왼수를 갚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선영 씨가 그렇다고 뭐 죽을 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뭐 나이가 있어서 뭐 직장을 못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이동수는 있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저주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 나쁘게 해서 그 사람 정말 저기 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감이 있지.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안 해. 진짜 죽이고 싶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 선영 씨도 안 좋고 이 제자가 만약에 저기를 한다 해도 제자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조금 마음을 저기를 하고 그래도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만 잘 참고 있다가 좋은 자리 나면 그때 이렇게 해서 좀 이동을 해도 괜찮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진짜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우리 선현 씨가 못난 게 아니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누구 상사 하나 때문에 내가 놀릴 수는 없잖아. 그 상사가 나를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고 막 하고 너는 없어도 돼 있어도 돼 하는 양 막 대하는 거는 상사가 부족한기 때문에 한 거지 절대 그게 아니야. 이 고민을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했거든요. 못하지. 사실. 왜냐면 남들이 보기 사회생활 되게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선영 씨의 고통을 공감하지만 그래도 저주는 안 되겠죠.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떻게 쓰다듬어 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네. 지금 너무 억울하니까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 회사를 이제 옮기고 나서 편해지면 그 편해지는 모습을 다 보고 싶어. 네. 한번 올 수 있지?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사실 쉽진 않겠지만 선생님께서 그래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이동수가 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거라도 그냥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좀 견뎌보려고.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 감사합니다. 모습 내가 꼭 볼 거야. 네. 한번 와. 네, 찾아와. 정리되거나 마무리되면은 꼭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월명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상담 받기 전에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담 받고 나니까 꼭 저주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안 좋은 영향까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동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조금 더 견뎌보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주 인형으로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면. 저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너무 내가 이유 없는 걸 당하고 무시당하고, 내가 무슨 강아지도 아니 강아지 취급하듯 놀이객감으로 이런 그 자체들은 있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맘 먹고, 그 사람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사라지고 이쁨이 오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래, 너라는 사람은 거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고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나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좋은 회사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나 능력 있어. 진짜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러면 안 좋은 일만 생겨.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그게 거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상대가 나쁜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을 좀 열고 조금 이렇게 누르고 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해서. 영국 시인 로버트 사우디는 저주는 병아리와 같아서 늘 둥지로 돌아오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을 인형으로 만들고 부적을 붙여 저주한다면 그 화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